새색시를 기다리는 시어머니. 중매쟁이를 통해 백냥에 팔려 시집왔는데 새아가 잘 왔다 잘 왔어. 얼른 혼례를 치르러 가자꾸나. 이 얼굴이 너의 신랑의 얼굴이다. 잘생겼지? 그리고 너의 신랑이 있는 곳이다. 잘 보아라. 바로 망자랑 혼례를 치르게 된 것이었지요. 죽은 망자랑 결혼하게 된 처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영조 임금 때의 일이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근처 어느 고을의 분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19,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병든 아버지를 홀로 모시며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집이라고는 기둥이 삐딱하게 기운 초가집 한 채가 전부였고 끼니를 잇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지요. 그날도 분이는 쌀독을 긁고 있었습니다. 쌀독 바닥에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스르륵 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겨우 한 줌 남은 쌀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분이가 한숨을 푹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약값은 어찌하나. 안방에서 콜록콜록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기침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나 약을 지을 돈이 없었습니다. 어제 약방 주인이 외상은 더 안 된다며 면박을 주던 것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분이 이년아, 집에 있느냐. 마당 밖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네 중매쟁이 박씨 안악이었습니다. 분이가 부랴부랴 마당으로 나가니 박씨 안악이 눈을 반짝이며 서 있었습니다. 이년아, 혼처가 생겼다. 박씨 안악이 대뜸 말하자 분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처라니 끼니도 못 있는 집딸한테 누가 혼인을 하자고 한단 말입니까? 분이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으려 하자 박씨 안악이 손사래를 치며 끊었습니다. 듣고 나서 놀라지 말라며 김진사댁이라고 하였습니다. 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진사댁이라 하면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3년 전에 김진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나 논밭이 100마지기가 넘고 하인도 수십 명이나 되는 대갓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왜 자신에게 혼인을 청한단 말입니까? 분이가 고개를 저으며 농담 마시라고 하자 박씨 안악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입을 삐죽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신랑이 죽었다. 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죽은 신랑이라니 그것은 영혼 결혼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씨 안악이 말을 이었습니다. 김진사댁 외아들 철수가 지난달 병으로 죽었는데 장가도 못 가고 죽었으니 총각 귀신이 될 판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이 아들 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처녀 하나 구해달라고 사방에 수소문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랑값으로 쌀 10가마니에 돈 20냥을 준다더라. 내 아버지 약값 걱정 싹 없어지겠다. 박씨 안악이 말하자 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쌀 10가마니에 돈 20냥이라면 큰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약값을 대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 시집을 가다니 그것은 산 사람의 목숨을 죽은 자에게 바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저으며 안 된다고 하자 박씨 안악이 분이의 팔을 붙잡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년아, 산입에 거미줄 치게 생겼는데 귀신이면 어떻고 송장이면 어떠냐. 눈 딱 감고 효녀 소리 한번 듣자. 박씨 안악의 악을 쓰자 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버지가 약도 못 쓰고 돌아가실 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려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방에서 또다시 콜록콜록 기침 소리가 들려오자 분이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가겠습니다. 분이가 힘없이 대답하자 박씨 안악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보통 혼례와는 달랐습니다. 풍악 소리 대신 구슬픈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고 떠들썩한 하객들 대신 검은 옷을 입은 상주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혼례인지 장례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으니 지나가던 나그네가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였습니다. 분위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붉은 연지곤지를 찍었으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품에는 신랑 대신 붉은 천을 두른 수탉 한 마리가 안겨 있었으니 살아있는 신랑 대신 수탉이 혼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수탉이 꽃기호하고 울자분이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으스스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당에는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고 병풍 뒤에는 위패가 서늘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위패에는 김철수 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분이가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촛불이 이유 없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불꽃이 일렁이니 무언가가 곁에 있는 것 같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절을 올리는데 갑자기 품 안의 수탉이 날개를 퍼덕이며 허공을 향해 밀을 쳤습니다. 꽃기호! 꽃꽃꽃기호! 수탉이 미친 듯이 울어 대자분이가 깜짝 놀라 수탉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수탉의 눈이 분이가 아니라 허공의 어느 한 점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이가 수탉의 시선을 따라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찬 기운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혼례가 끝났습니다. 분이는 이제 김진사 댁의 며느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아내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인이 분이를 안채로 안내하였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40 후반의 여인으로 흰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3년 전에 잃고 이제 외아들마저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분이가 큰 절을 올리며 오늘부터 며느리가 된 분이라고 인사하자 시어머니가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더니 갑자기 분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혼을 내려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 불쌍한 아들, 가는 길 외롭지 않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분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시어머니가 분이의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내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귀한 딸로 여기마. 네가 고생이 많을 텐데 이 늙은 것이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시어머니가 울먹이자 분이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독하고 무서운 시어머니일 줄 알았는데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의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분이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님 울지 마시라고 자신이 효도하겠다고 진심을 담아 말하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 찬바람이 휙 불어왔습니다. 촛불이 파르르 떨리더니 훅 꺼졌습니다. 분이와 시어머니가 동시에 움찔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뭐지 하고 중얼거리는 순간 분이의 귀에 무언가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한숨 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한 것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둘러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체 모를 공포감과 함께 으스스한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이가 등골이 서늘해지며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첫날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방으로 들어서자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외롭게 타오르고 있었고 구석에는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병풍 뒤에는
남편의 위패가 놓여 있었으니 신방이 아니라 빈소나 다름없었습니다. 분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수탉을 내려놓자 수탉이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방안을 살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밖에서 부엉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엉, 부엉. 으스스한 울음소리에 분이가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문창호지가 덜컹덜컹 흔들렸습니다. 촛불이 파르르 떨리더니 어둠이 한층 짙어졌습니다. 분이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무섭기 그지없었으나 이제 와서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약값을 받았으니 이 방에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괜찮다. 아무 일도 없을 거다. 분이가 속으로 되뇌며 자신을 달래는데 갑자기 수탉이 날개를 퍼덕이며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꽃기요, 꽃꽃꽃기요. 수탉이 미친 듯이 울어대며 허공을 향해 비를 쳤습니다. 분이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수탉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리는 순간 분이의 심장이 뱉는 것 같았습니다. 병풍 옆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스물서너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흰 도포를 입고 있었으나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하였습니다. 볼이 움푹 패여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목구비는 반듯하였으니 병만 없었다면 꽤나 잘생긴 선비였을 터였습니다. 분이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귀신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귀신이었습니다. 도망쳐야. 분이가 도망치려 하였으나 몸이 굳어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청년 귀신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분이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귀신에게 잡아먹히는구나 싶어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조심스레 눈을 떴습니다. 청년 귀신이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에 핏기가 없어 창백하기 그지없었으나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청년 귀신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오. 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이 말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청년 귀신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죄 없는 당신까지 이 차가운 방에 갇혔구려. 부디 나를 원망하시오. 청년 귀신이 고개를 숙이며 말하자 분이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무섭고 흉측한 귀신일 줄 알았는데 전혀 달랐습니다.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산 사람이 고생하게 되었다며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서방님이십니까?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청년 귀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김철수라 하오. 병으로 죽어 이렇게 떠도는 신세가 되었소. 청년 귀신이 쓸쓸하게 웃자 분이의 마음이 묘해졌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안쓰러웠습니다. 23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어 귀신이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분이가 입을 열자 청년 귀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어 이리 왔습니다. 서방님을 원망할 처지가 아닙니다. 분이가 또박또박 말하자 청년 귀신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청년 귀신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연기처럼 흩어지더니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분이가 한참 동안 청년 귀신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쿵쿵 뛰었으나 처음처럼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귀신을 보았는데 무섭기보다 마음이 아팠으니 말입니다. 수탉이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분이도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으나 눈을 감고 있으니 어느새 날이 밝아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분이가 마당으로 나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노릇을 해야 했으니 청소라도 해야겠다 싶어서였습니다. 마당을 쓸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빗자루 끝에 작은 불빛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파란색, 초록색, 붉은색 불빛들이 반딧불이처럼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여전히 보였습니다. 뭐지? 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불빛들을 바라보는데 불빛들이 킬킬거리며 웃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으나 분명히 웃음소리였습니다. 분이가 소스라치게 놀라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불빛들이 흩어지며 사라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독대 쪽을 바라보니 그림자 같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형체들이 장독대 뒤에 숨어 분이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눈만 반짝반짝 빛나며 분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부엌 쪽을 보니 아궁이 근처에도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대문 옆 담벼락에도 우물가에도 마당 구석구석에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였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시끄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귀에 들리는 것도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분이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찌 세상이 이리 시끄러운가. 남들 눈엔 안 보이는 것들이 왜 내 눈에만. 분이가 휘청거리자 마침 마당으로 나온 하인이 달려왔습니다. 아씨 괜찮으시냐며 부축하였으나 분이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핑핑 돌았습니다. 하인이 분이를 방으로 데려가 눕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달려와 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열이 있는 것 같다며 걱정하였으나 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열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에게 무언가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귀신을 만난 뒤로 눈이 트인 것이었습니다. 귀신을 보는 눈,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분이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만난 남편 귀신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슬픈 눈빛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던 그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신이 전부 무섭고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억울하고 슬퍼서 떠도는 귀신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으나 일단은 쉬어야 했습니다.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분이는 귀신이 보이는 눈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견딜만 하였지요. 물론 갑자기 튀어나오면 여전히 놀랐으나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분이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돌아보니 꼬마 아이가 서 있었는데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둥둥 떠 있었으니 귀신이 분명하였습니다. 누나, 나 좀 봐. 꼬마 귀신이 분이의 소매를 잡아 끌며 소리치자 분이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이 꼬마 귀신은 며칠 전부터 분이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복이, 예전에 이 집에서 일하던 하인의 아들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병으로 죽어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 하였습니다. 복이야, 나 지금 바쁘다. 나중에 놀아주마. 분이가 손사래를 치며 말하자 복이가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에이, 맨날 바쁘다. 나랑 놀아주는 사람이 누나밖에 없단 말이야. 복이가 투덜거리며 분이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분이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빨래를 내려놓고 물으니 복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꿀떡 먹고 싶어. 복이가 소리치자
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귀신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었으나 보기가 하도 졸라대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분이가 꿀떡을 구해다 주겠다 하고는 대신 뭘 해줄 거냐고 물으니 보기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히히, 저기 쥐구멍 속에 반짝이는 거 있는데 내가 봤는데 보기가 안방 쪽을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보기가 대답하기를 할머니가 잃어버렸다고, 난리치던 옷가락지가 쥐구멍 속에 있다고, 쥐가 물어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분이가 안방으로 달려가 보기가 가리킨 곳을 살펴보니 벽 아래에 작은 쥐구멍이 있었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정말로 무언가가 만져졌고 꺼내보니 옷가락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없어졌다고 집안을 뒤지고 있었으니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혼이 날 때 주신 가락지라 무척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 가락지 찾았습니다. 분이가 외치자 시어머니가 달려와 옷가락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디 있었느냐고 물으니 분이가 쥐구멍에 있었다고, 쥐가 물어간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귀신이 알려주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분이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연신 말하자 분이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뒤에서 보기가 킬킬거리며 꿀떡 잊지 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뒤로도 귀신들은 분이를 찾아왔습니다. 장독대 뒤에 숨어 살던 귀신은 술을 좋아하는 영감 귀신이었습니다. 생전에 이 집 머슴이었는데 술에 취해 장독대에서 넘어져 죽었다 하였지요. 아이고 새 며느님, 술 한 잔만 떠다 주시오. 영감 귀신이 분이 앞에 나타나 애원하자 분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귀신에게 술을 줘도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이가 술을 드리면 뭘 해주실 거냐고 물으니 영감 귀신이 씩 웃었습니다. 이 집에 우환이 있으면 미리 알려드리지요. 내가 오래 떠돌다 보니 이것저것 아는 게 많소이다. 영감 귀신이 대답하자 분이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쁜 거래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분이가 부엌에서 막걸리를 한 사발 떠다가 장독대 앞에 놓아두고 밤새 그 자리에 두었다가 아침에 보니 사발이 비어 있었습니다. 영감 귀신이 마신 것인지 증발한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어쨌든 영감 귀신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며칠 뒤 영감 귀신의 말이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가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흔들어 깨웠습니다. 눈을 떠보니 영감 귀신이 다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며느님, 큰일 났소이다. 부엌에 불귀신이 들었소. 영감 귀신이 외치자 분이가 벌떡 일어나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궁이 앞에 시뻘건 형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불꽃처럼 일렁거리는 화재 귀신이었습니다. 화재 귀신이 아궁이 안으로 손을 뻗고 있었으니 불씨를 살려 집을 태우려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거기 멈춰. 분이가 외치자 화재 귀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없이 그저 시뻘건 불꽃만이 일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무서웠으나 물러설 수 없었으니 이 집이 타면 시어머니도 하인들도 모두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이가 부엌에 있던 물동이를 집어들어 화재 귀신에게 뿌렸습니다. 치이, 물이 화재 귀신에게 닿자 연기가 피어오르며 화재 귀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분이가 물을 더 뿌리니 화재 귀신이 점점 작아지더니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지요. 분이가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꼼짝할 수가 없었으나 영감 귀신이 다가와 엄지를 치켜 세우며 대단하다고 불귀신을 쫓아내다니 하며 감탄하였습니다. 분이가 힘없이 웃으며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무서워서 정신없이 한 것뿐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분이를 불러 밤새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분이가 쥐를 쫓느라 그랬다고 둘러대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들어오고 집안이 편안해졌구나. 예전에는 밤마다 으스스한 기운이 돌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말하자 분이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귀신들을 달래고 쫓아낸 덕분이었으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분이는 김진사 댁의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귀신들도 분이의 편이 되어 갔으니 보기는 분이를 누나라 부르며 졸졸 따라다녔고 영감 귀신은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마다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대청마루에 앉아 잔소리를 하는 조상신까지 분이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채채,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그래도 내년은 낫구나. 시험이 공경하는 것 보니 마음씨가 곱구나. 조상신이 투덜거리면서도 칭찬하자 분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였습니다. 귀신이건 사람이건 정성을 다하면 마음이 열리는 법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분이가 빨래를 하다가 문득 별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채는 남편이 생전에 머물던 곳이었으니 병이 든 뒤로 안채에서 별채로 옮겨져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별채 주위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새카만 연기 같은 것들이 별채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귀신들이었습니다. 다른 귀신들과 달리 형체가 없이 그저 검은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분이가 다가가자 검은 연기들이 중얼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 써. 이건 약이 아니야. 검은 연기들이 한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분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으나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이가 별채 안으로 들어가니 방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약탕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들었을 때 약을 다리던 탕기였는데 검은 연기들이 약탕기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야. 검은 연기들이 또다시 중얼거리자 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약이 아니라니. 그럼 남편은 무엇을 먹은 것입니까? 분이가 약탕기를 집어들어 냄새를 맡아보니 희미하지만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약재 냄새와는 다른 코를 찌르는 듯한 쓴 냄새였습니다. 분이가 약탕기를 들고 안채로 돌아가 시어머니를 찾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서방님이 드시던 약재 중에 유독 냄새가 고약한 것이 있었습니까? 분이가 물으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 약은 숙부님이 지어다 주셨으니 내가 잘 모르겠구나. 왜 그러느냐? 시어머니가 되물었으나 분이는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숙부라는 말에 가슴이 뜨끔하였으니 숙부가 약을 지어다 주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으나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가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데 남편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병풍 옆에 서서 분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평소보다 더 슬퍼 보였습니다. 서방님, 분이가 부르자 남편 귀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하시오. 이 집에는 당신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 남편 귀신이 말하고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분이가 손을 뻗었으나 허공만 움켜쥐었지요. 비밀이라니 무슨 비밀이란 말입니까? 분이의 가슴이 두근거리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숙부가 김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분이는 숙부를 처음 보았습니다. 40초반의 사내였는데 인상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잡혀 있었고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선량하고 믿음직한 어른처럼 보였지요. 형수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숙부가 시어머니에게 공손히 인사하자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숙부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쉬십시오. 조카가 떠난 뒤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이 집안을 돌보겠습니다. 숙부가 다정하게 말하자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고맙다며 숙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분이가 멀찍이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분이의 옆에서 갑자기 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 귀신이 서 있었는데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이 시뻘겋게 일그러져 있었고 두 눈에서는 핏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분이가 놀라 속삭이자 남편 귀신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숙부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빨을 악물고 주먹을 부르르 떨며 숙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남편 귀신이 숙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원수야, 남편 귀신이 절규하며 숙부에게 두 팔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손이 숙부의 몸을 그대로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산자를 해칠 수 없었습니다. 남편 귀신이 바닥에 쓰러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원통하다. 원통하다. 남편 귀신이 바닥을 치며 구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피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분이만이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남편 귀신이 왜 저러는지 알 수 없었으나 숙부와 관련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였습니다. 분이가 숙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숙부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이의 눈에는 그 미소가 달리 보였습니다. 입은 웃고 있으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귀신의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원통하다 원통하다 하며 바닥을 치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분이가 눈을 감고 남편 귀신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분이가 속삭이자 방 안에 찬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남편 귀신이 서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것처럼 처참한 모습이었으나 피눈물은 멈춰 있었습니다. 다만 눈빛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서방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숙부님을 보고 저리 울부짖으셨습니까?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 귀신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으나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보여드리겠소. 남편 귀신이 힘겹게 말하더니 분이의 이마에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이마에 닿는 순간 분이가 눈을 감자 남편 귀신이 그날 밤의 일을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별채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는 병든 청년이 누워 있었는데 남편 철수였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었으나 병색이 완연하여 얼굴이 해쓱하게 말라 있었고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숙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탕약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약 가져왔다. 어서 먹거라. 숙부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며 탕약 그릇을 호호 불었습니다. 뜨거우니 식혀서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철수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탕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마시자마자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철수가 배를 움켜쥐며 신음하였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숙부가 철수를 바라보았는데 분이가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숙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정하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져 올라가 있었고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조카를 바라보며 숙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숙부님, 이 약이 이상합니다. 철수가 신음하며 말하자 숙부가 철수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철수가 저항하려 하였으나 병든 몸이라 힘이 없었습니다. 숙부가 철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철수야, 억울해 마라. 숙부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울렸습니다. 원래 순서대로라면
형님이 아니라 내가 이 집 주인이 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형님이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것을 가져갔지. 이 집도, 재산도, 명예도 전부. 숙부가 철수의 손목을 더 세게 움켜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은 이미 죽었다. 이제 남은 건 너뿐이야. 형님의 핏줄이 끊겨야 내 아들이 대를 잇지 않겠느냐. 철수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숙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숙부님, 제발. 철수가 애원하였으나 숙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위해 효도하는 셈치고 눈을 감거라. 숙부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철수가 손을 뻗어 숙부의 옷자락을 잡으려 하였으나 숙부가 발로 밀쳐버렸습니다. 철수가 바닥에 쓰러지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으악! 철수의 비명이 울려 퍼졌으나 숙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숙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분이가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방금 본 것이 환영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귀신이 분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에서 다시 핏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소. 남편 귀신이 힘겹게 말하였습니다. 숙부가 나를 죽였소. 남편 귀신이 울먹이자 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병으로 죽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독살당한 것이었습니다. 믿었던 숙부에게, 피를 나눈 친척에게 독약을 먹고 죽은 것이었습니다. 어찌 사람이 그럴 수가.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남편 귀신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원통에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소. 어머니께 진실을 알리고 싶어도 내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숙부를 잡으려 해도 내 손은 닿지 않으니 남편 귀신이 두 손을 내려다보며 절규하였습니다. 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서방님, 분이가 남편 귀신의 손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손이 통과할 줄 알았으나 신기하게도 희미하게 남아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밝히겠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분이가 이를 악물며 맹세하자 남편 귀신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남편 귀신이 연기처럼 흩어지며 사라졌습니다. 분이가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단단하였습니다. 반드시 숙부의 죄를 밝혀내겠다고 분이가 다짐하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분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남편 귀신이 보여준 그날 밤의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숙부의 싸늘한 눈빛, 고통스러워하는 남편, 그리고 효도하는 셈치고 눈을 감거라라던 그 끔찍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이가 마당으로 나와 세수를 하는데 마침 숙부가 안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려다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숙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본 것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분이의 눈빛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숨기려 하였으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숙부가 분이의 눈빛을 보더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다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분이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아무 일도 아니라고 잠을 설쳐서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숙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으나 분이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숙부가 대문을 나서며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숙부는 보았습니다. 방금 전 분이의 눈빛을 말입니다. 평범한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으니 무언가를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숙부의 입꼬리가 실룩거리며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숙부가 다시 김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숙부가 시어머니를 따로 불러 밀담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분이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숙부가 목소리를 낮추며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더니 저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집안이 이상해졌다고 말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슨 소리냐고, 오히려 며느리가 온 뒤로 집안이 편안해졌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숙부가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습니다. 형수님은 모르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저 며느리 눈에 살기가 돕니다. 잡기가 붙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숙부가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며느리가 들어오고 잡기가 끓고 있다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집안에 음기가 도는 것을 느끼지 못하셨느냐고 하였습니다. 이러다가 형수님께도 해가 미칠까 걱정이라며 구슬해서 잡기를 쫓아야 한다고, 아는 무당이 있으니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숙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으나 불안해지기 시작하여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분이가 부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국자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숙부는 마을 외곽의 허름한 주막에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험상궂은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칼자국이 나 있었고 눈빛이 흉악하였으니 왈패 출신으로 무당 행세를 하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니는 자였습니다. 숙부가 돈주머니를 탁 내려놓으며 일을 맡기겠다고 하였습니다. 사내가 돈주머니를 집어들고 무게를 가늠하더니 눈을 반짝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숙부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김진사댁 며느리를 아느냐고, 영혼 결혼으로 들어온 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숙부가 말을 이었습니다. 구판을 벌일 것이다. 내가 무당 행세를 하여 전연을 처리해라. 구판에서 실수인 척 병신으로 만들거나 죽여라. 숙부가 싸늘하게 말하자 사내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나으리. 작두타다가 실수로 헛발질 한 번이면 끝입니다요. 킬킬. 사내가 돈주머니를 품에 넣자 숙부가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사고로 보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막을 나서며 숙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쥐새끼 같은 년이 감히 나를 노려봐. 내 대업을 망치기 전에 치워버려야지. 숙부가 차갑게 웃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김진사댁에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마당에 오색천이 펄럭거렸고 재물이 차려졌습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니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어 마당이 북적거렸습니다. 가짜 무당이 등장하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걸치고 방울을 흔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분이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무당의 뒤에 아무런 신기도 없다는 것이 그저 허풍을 떠는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것이 말입니다. 보기가 분이 옆에서 저 아저씨 이상하다고, 귀신이 하나도 없다고 속삭이자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왜 이런 가짜를 불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감 귀신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님, 조심하시오. 저 자가 며느님을 해치려 한다는 소문이 있소이다. 영감 귀신이 경고하자 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숙부가 구슬 빙자에 자신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가짜 무당이 분이를 향해 손짓하였습니다. 저기 며느리, 이리 나오너라. 내 몸에 붙은 잡귀를 쫓아주마. 가짜 무당이 외치자 마을 사람들이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분이를 바라보며 어서 나가라고 눈짓하였습니다. 분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었으니 물러서면 영영 진실을 밝힐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분이가 이를 악물고 가짜 무당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짜 무당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에 번쩍이는 칼날이 분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귀신이 분이 옆에 나타났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서방님,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진과 괭과리 소리가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운명의 구판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구판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진과 괭과리 소리가 미친 듯이 울려 퍼졌고 가짜 무당이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으니 웅성거리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이가 구판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꿋꿋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가짜 무당이 분이 주위를 빙빙 돌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잡귀야 물러거라. 이 몸에 붙은 더러운 것들아 썩 물러거라. 가짜 무당이 고함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분이의 코앞을 스쳐 지나가자 분이가 움찔하였으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숙부가 저만치 떨어져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리고 있었으니 곧 분이가 쓰러질 것을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가짜 무당이 작두를 가져오라고 소리치자 하인들이 시퍼런 작두를 마당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날이 시퍼렇게 서 있었으니 사람이 올라서면 발이 두 동강 날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작두를 탈 것이다. 진짜 신이 내렸으면 작두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느니라. 가짜 무당이 외치더니 분이를 향해 손짓하였습니다. 내 인연, 작두 위로 올라오지 못할까? 내 몸에 붙은 잡기를 베어주마. 가짜 무당이 고함을 치며 칼을 번쩍 들어 올려 분이를 향해 내려치려 하자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가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분이의 고개가 뚝 꺾였습니다.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고개가 옆으로 꺾이더니 온몸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짜 무당이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으니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달라져 있었으니 분이의 눈이 아니라 깊고 서늘한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더니 입이 열렸지요. 감히 누구를 치려는 것이냐. 남자의 목소리가 분이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낮고 서늘한 목소리였으니 마을 사람들이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짜 무당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더듬거리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분이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가짜 무당의 손목을 움켜쥐자 가짜 무당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놔라! 가짜 무당이 발버둥을 쳤으나 분이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분이가 가짜 무당을 한 손으로 밀쳐버리자 가짜 무당이 나뭇잎처럼 날아가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진짜 장군신이 왔다. 가짜 무당이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부니며 벌벌 떨었습니다. 가짜 무당 노릇을 오래 하였으나 진짜를 본 것은 처음이었지요. 분이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울리니 마을 사람들이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아무도 분이의 앞을 가로막지 못하였습니다. 분이가 멈춘 곳은 숙부 앞이었습니다. 숙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으니 분이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조카의 눈빛이었지요. 숙부님, 분이의 입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분이가 숙부의 멱살을 움켜쥐자 숙부가 발버둥을 쳤으나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숙부가 더듬거리자 분이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숙부님, 효도하는 셈 치고 눈을 감으라 하셨지요? 분이가 차갑게 말하자 숙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말은 아무도 모르는 말이었으니 그날 밤 별채에서 자신이 조카에게 속삭인 말이었습니다.
제가 눈을 감으니 이제 숙부님 아들이 이 집 주인입니까? 분이가 물으니 숙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였습니다. 너, 철수냐? 네가 그걸 어찌? 숙부가 벌벌 떨며 말하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철수라니 죽은 김진사댁 도련님 아니냐며 수군거렸지요. 분이가 숙부의 멱살을 더 세게 움켜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 순서대로라면 형님이 아니라 내가 이 집 주인이 되었어야 했다. 그리 말씀하셨지요? 분이가 말하자 숙부의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그 말도 아무도 모르는 말이었지요. 형님의 핏줄이 끊겨야 내 아들이 대를 잇지 않겠느냐. 그리 말씀하시며 제 손목을 꽉 잡으셨지요? 분이가 또박또박 말하자 숙부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만해라. 숙부가 악을 쓰자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리며 무슨 말인지 어렴풋이 알아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동생,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네가 철수를. 시어머니가 물으니 숙부가 고개를 흔들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닙니다, 형수님. 전현이 미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숙부가 외쳤으나 분이가 숙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숙부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숙부님이 제게 먹인 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분이가 서늘하게 말하였습니다. 독이었습니다. 숙부님이 저를 독살한 것입니다. 분이가 선언하자 마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경악하며 숙부를 손가락질하였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내 이놈,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단 말이냐. 시어머니가 울부짖자 숙부가 바닥에서 기어가며 빌었습니다. 형수님, 저 년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귀신에 홀린 년이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숙부가 악을 썼으나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숙부의 앞에 우뚝 서서 나직이 불렀습니다. 숙부님. 숙부가 고개를 들어 분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분이의 눈에서 핏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분이가 마지막으로 말하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빙의가 풀린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숙부를 에워싸자 숙부가 도망치려 하였으나 사람들이 잡아 세웠습니다. 포도청에 끌고 가야 해. 사람을 죽인 놈이야. 마을 사람들이 외치자 숙부가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이 집 주인이야. 다 내 거란 말이야. 숙부가 울부짖었으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장정들이 숙부의 팔을 꺾어 뒤로 묶었습니다. 분이가 눈을 떴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으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서방님. 진실을 밝혔습니다. 분이가 속으로 되뇌자 저만 치서 남편 귀신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피눈물이 아니라 맑은 눈물을 흘리며 입모양을 움직였습니다. 고맙소. 남편 귀신이 말없이 입을 움직이자 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징과 괭과리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구판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포졸들이 김진사댁에 들이닥쳤습니다. 숙부는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 광에 갇혀 있었습니다. 구판에서 벌어진 일이 온 고을에 퍼져나갔으니 관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요. 포졸들이 광문을 열자 숙부가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습니다. 놔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집 주인이란 말이야. 숙부가 악을 쓰며 발버둥을 쳤으나 포졸들이 숙부의 팔을 비틀어 뒤로 묶었습니다. 숙부가 끌려 나오며 시어머니를 향해 고함을 질렀으나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숙부가 끌려가며 마지막까지 발악하였습니다. 다 내 거야. 이 집도 재산도 다 내 거란 말이야.
숙부의 울부짖음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침을 뱉으며 손가락질하였고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지며 뒤를 쫓았습니다. 숙부는 그렇게 끌려가 옥에 갇혔으니 얼마 뒤 사형을 당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숙부가 끌려간 뒤 시어머니가 분이를 불렀습니다. 분이가 안채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으니 며칠 동안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이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자 시어머니가 분이의 손을 덥석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시동생 놈의 말만 듣고 너를 의심하였다고. 구판에서 너를 죽이려 한 것도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저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도 속으신 것입니다. 분이가 말하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가 분이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였습니다. 분이가 아니었으면 철수의 원한을 영영 몰랐을 거라고. 그놈이 아들을 죽이고도 태연하게 웃고 다녔을 거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분이도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위로하였습니다. 한참을 울던 시어머니가 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하였습니다.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죽어가던 우리 집안을 살린 은인이다. 시어머니가 또박또박 말하자 분이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 귀신이 분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구판에서 보았던 것과는 달리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피눈물도 멈추었고 일그러졌던 표정도 풀려 있었지요. 고맙소. 남편 귀신이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원한을 풀었소. 이제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소. 남편 귀신이 말하자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제 남편 귀신이 떠나는 것인가 싶어 서운하였지요. 남편 귀신이 분이의 표정을 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수 없소. 남편 귀신이 말하자 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은 귀신을 보는 눈이 열렸소. 이 능력으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소. 앞으로 그리 살아보지 않겠소? 남편 귀신이 물으니 분이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능력이 생긴 것도 남편의 원한을 풀 수 있었던 것도 다 뜻이 있는 일 같았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이들을 돕겠습니다. 분이가 대답하자 남편 귀신이 분이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의 몸주신이 되겠소. 당신이 억울한 이들을 돕는 한 내가 곁에서 지키겠소. 남편 귀신이 맹세하자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으나 나오지 않았으니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지요. 남편 귀신이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이제 부부가 아니라 동업자여. 앞으로 잘 부탁하오. 남편 귀신이 농담처럼 말하자 분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이상한 웃음이었지요. 3년이 흘렀습니다. 김진사댁은 이제 복덩이 만신 집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귀신을 보고 억울한 이들의 한을 풀어준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으니 마당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대문 밖까지 줄이 이어져 있었고 먼 고을에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지요. 분이가 마당으로 나오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3년 전에 여위고 초라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기품 있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분이가 허공을 향해 살짝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손님이 더 많으려나 봅니다. 힘을 빌려주세요. 분이가 속삭이자 옆에 서 있던 남편, 귀신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물론 분이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었지요. 언제든지 당신이 부르면 달려가겠소. 남편 귀신이 대답하자
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분이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혼자 쓰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고 병든 사람들에게 약값을 대어 주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을 거두어 먹이고 입혔으며 갈 곳 없는 노인들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지요. 사람들이 왜 그리 베푸느냐고 물으니 분이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저도 배고프고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서러움을 알기에 나누는 것입니다. 분이가 대답하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늙어 방에서 쉬고 있었으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아들의 원한도 풀었고 집안도 일으켰으니 더 바랄 것이 없었지요. 보기와 영감 귀신도 여전히 김진사 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분이를 누나라 부르며 졸졸 따라다녔고 영감 귀신은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마다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귀신과 사람이 함께 사는 이상한 집이었으나 그 어느 집보다 평화로웠지요. 어느 날 저녁, 분이가 마당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귀신이 옆에 나타나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소? 남편 귀신이 물으니 분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덕분에요. 분이가 대답하자 남편 귀신도 웃었습니다. 말없이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귀신과 사람이었으나 그 순간만큼은 진짜 부부 같았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귀신에게 시집간다 하여 모두가 불쌍히 여겼건만 오히려 그 덕에 큰 복을 받았으니 세상 일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법이랍니다. 불행이라 여겼던 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끝이라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힘들고 고된 일을 겪고 있다 하여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웃음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시련이 내일의 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랍니다.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랍니다.